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당신은 어디쯤인가요? 라는 책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세희 작가의 안녕 나의 20대 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이세희.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즐기며 파란 하늘을 사랑한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늘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 그러면 이어서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안녕, 나의 20대입니다. 삑, 조조할인입니다. 고시촌 입성 첫날, 대중교통도 영화관처럼 조조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 승객을 위한 할인 혜택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함이었겠지만 남들보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도 느껴졌다. 덕분에 학창시절 칭찬 도장이라도 받는 것처럼 왠지 모르게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익숙한 듯 새벽을 여는 사람들 틈에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한껏 처음인 사람 티를 내고 있었다. 새학년 개학 첫날처럼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도 섞인 발걸음이었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순간 고시촌의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는 나를 이방인으로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는 사람이 꽤나 많은 편이었는데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음소거 상태로 빨리 감기 하듯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제 갈 길 가느라 바빠 보이는 탓인지 한껏 주눅이 든 탓인지 조행길을 헤매면서도 쉽사리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어렵게 찾아들어선 강의실조차 나를 제외하고 모두에게는 익숙한 공간처럼 보였다. 운동장처럼 넓은 강의실에 좋기 400여 개의 책상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았다. 양끝에서는 선생님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비효율적인 자리 배치에 의아했지만 호기심에서 그칠 뿐이었다. 맨 앞자리 상석은 이미 자리를 맡기 위한 책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아마 근처에 사는 이들이 일찍이 자리를 맡아두고 간 것으로 보였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서둘러 간 것도 있었지만 암묵적으로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운 마음에 한참을 고민하다 적당히 중간쯤의 자리를 맡고 앉았다. 강의실 자리가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아니나 다를까 낯선 누군가의 발걸음이 내 앞에서 부자연스럽게 멈춰서는 게 느껴졌다. 행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최대한 신경 쓰지 않는 척 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온통 신경이 그 사람에게 꽂혀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뒷자리로 향하는 듯 했는데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꺼내 앉는 소리가 얼마나 신경질적인지 순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휴, 아직 수업이 시작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자리 잡고 앉기만 했을 뿐인데도 진이 다 빠져버렸다. 시작조차 하기 전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지만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는 어둑한 하늘뿐이었다. 공무원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벌써부터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다. 수능 성적에 맞춰 가능한 대학, 학과에 진학했던 터라 대학에 입학한 후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래 해야 했다. 갈수록 사춘기 연령이 낮아진다는 뉴스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영양 과잉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빠르게 성숙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과잉 보호 아래 자라날수록 정신적 사춘기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극성스러운 사교육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터라 중학생 때부터 아침부터 밤늦도록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왕복하는 꽉 찬 스케줄을 보내야 했다. 돌이켜보건대 사춘기를 겪기엔 너무나 버거운 일상 속에서
진로를 정하기 위해 적성을 따져볼 이유도 자아 정체성을 고민할 만한 여유도 없는 게 당연했다. 제때 제대로 된 사춘기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20살이 넘어 때늦은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혼란을 겪는 것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느껴졌다.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영역에서 벗어났지만 해방감은 잠시일 뿐 울타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자유로움보다는 불안함이 더 큰 시기를 보냈다. 덕분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 울타리에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다. 대학 입시를 두고 수년간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숨막혀 있으면서도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기보다는 또 다른 경쟁을 찾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한다. 마치 하나의 중독처럼 경쟁을 힘겨워하면서 그 경계 밖에서는 낙오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말로는 스펙이 다가 아니라고들 했지만 그 누구도 대안을 제시해주지는 않았다. 꿈꾸었던 캠퍼스의 낭만은 접어둔 채 대학을 다니면서도 성적 관리, 토익 공부, 대외 활동으로 스펙을 쌓아야 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부지런히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담당 교수님과의 취업 멘토링 시간이 있었는데 당시 교수님들께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공무원을 준비하라고 권유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학과 전공을 통해 공무원이 그나마 적당한 직업군으로 추천할 만하다고 동의하는 바이지만 파릇파릇한 대학 새내기 시절 어른들의 당연한 권유는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대뜸 거부감부터 들었던 걸 보면 진짜 사춘기 어린애 같았다. 은연중 부모님도 공무원 시험 이야기를 꺼내길래 가만히 있다가는 등 떠밀려서라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될 것 같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느닷없이 해외 인턴십을 신청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인턴십 기관 배정 시 극히 드문 케이스로 공공기관 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공무원 시험을 피하기 위해 해외 인턴십을 도전했는데 공무원 집단에서 인턴을 하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재외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인턴 생활은 단순 사무직이 아닌 국제 행사 참여 및 공관 행사 주최,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를 가능케 했고 꽤나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업무도 업무였지만 멘토처럼 잘 이끌어주시고 타지에서 생활을 잘 보살펴주신 따뜻한 상사분을 만나게 되었다. 좋은 사람들과 보람 있는 업무, 바람직한 근무 여건이라는 세 가지 조합을 경험하며 이상적인 직장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훗날 한국에 돌아와 입사한 후 그때 그 조합이 얼마나 희박한 확률이었는지 깨달음과 동시에 이 로망은 산산조각 나게 된다. 덕분에 그저 안정적일 뿐 고리타분하다는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이 깨졌고 함께 일하며 모시고 있던 상사를 롤모델로 삼아 일해보고 싶다는 뜻밖의 꿈을 안고 귀국하게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린 작품은요, 이세희 작가의 안녕 나의 20대라는 작품이었는데요. 20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또 나의 20대와 이 작가의 20대는 조금 비슷한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회상해보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다른 작품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